정전기 방전 현상은 뭐 여기 방전 현상 종류는 우리가 교재에 그냥 우리 기본반 교재에 있는 거는 코로나 방전, 브러시 방전, 불꽃 방전, 연면 방전, 내상 방전 이렇게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써주라는 얘기겠죠. 이걸 뭐 5가지 다 쓰든 뭐 3가지를 의미 있게 쓰든 하여튼 써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방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기본적으로 방전 현상은 왜 생기냐? 절연체의 절연 파괴. 그리고 또 어떤 어딘가에 정전기의 축적, 전개가 막 높아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그려진 게 이제 이 그림인 거잖아요. 이 절연체가 공기다라고 했을 때 여기 도체에 정전기든 그냥 뭐 동전기든 어떤 전압이라는 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기력선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전기력선이 어떤 단위 거리에 몇 볼트냐, 요만큼의 이제 전압이 형성이 됐을 때 이거를 절연체가 견디지 못하면 방전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이 방전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전압 여기 센티미터당 30kV 이 정도에서 우리가 방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의미적으로 이제 달아놓은 거고 방전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정전기의 방전 현상이니까 종류는 이제 코로나 방전, 브러시 방전, 그 다음에 불꽃 방전, 그 다음에 뭐 연면 방전, 그리고 내상 방전 이런 게 있다. 사실 이제 낙뢰도 어떤 정전기라는 원리에 의해서 방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종류는 이거 다 안 적으셔도 방전 현상을 잘 설명해도 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네? 케이블 방전. 케이블에서는 사실 정전기가 막 축적되지는 않죠. 그죠? 어딘가에서 이제 정전기가 축적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전기가 축적이 됐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떤 방전이 일어나냐. 그게 처음에 어느 정도 전개가 높아졌는데 주변에 공기가 있을 때 이 공기에 이제 뭡니까? 방전이 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이름이 갑자기 여기 파열극한 전이경도죠. 파열극한 전이경도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방전이 생기는 거죠. 부분 방전이. 그 공기 중에서 부분 방전이 생기는 게 코로나 방전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코로나 방전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고 내가 수식은 암기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놨으니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러시 방전하고 불꽃 방전으로 가면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만 방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어떤 대지까지 또는 마이너스까지 또는 어떤 다른 철판까지 이렇게 그냥 방전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꽃 방전을 일으키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형태에 따라서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브러시 방전의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불꽃 방전의 형태도 있는데 상당히 에너지가 매우 크면 이렇게 불꽃 방전처럼 뇌격이 에너지가 큰 거 아닙니까? 불꽃 방전처럼 팍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뭐 이렇게 형태가 브러시 방전의 형태도 있다라고 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형태가 연면 방전하고 내상 방전입니다. 연면 방전은 이렇게 뭡니까? 애자 같은 이런 절연체 자체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옆으로 이렇게 방전이 일어나는 게 연면 방전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 애자를 가진 기기, 애자, 피레기, 부싱,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상 방전은 이제 구름에서 정전기. 그러니까 정전기는 뭔가 누가 저한테 예전에 이제 동영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 대책이 뭡니까?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동하는 이런 관이에요. 관이 샥 있는데 여기에 주변에 이런 철골이 있어요. 철골이 막 있는데 이제 이거 찍었어요. 묵직 하다가 이제 기계 소리가 있죠. 기계 소리가 묵 하고 갑자기 지직 하다가 빵 해요. 지직 하다가 빵 할 때 여기서 불꽃이 팍 이렇게 튑니다. 이거 PVC관으로 제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데 지직하다 또 빵 해요. 지직하다 빵 해요. 여기 이제 뭔가 이동되고 있겠죠. 여기 정전기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 관에 정전기가 쭉 축적이 되고 있다가 이제 파열극한 여기 공기가 있을 텐데 파열극한 전이경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지직하면서 이 뭡니까? 코로나 방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전은 엷은 빛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소리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꽃 방전이 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쌓여있던 정전기가 이쪽으로 철골 쪽으로 다 그냥 간 거죠. 그 대책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은 당장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체 같은 걸 좀 감싸 놓고 여기다가 뭐를 해라? 본딩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사하고 문제가 안 일어났고 돈을 받았다.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밥은 안 사주셨는데 네. 예전에 학원에서 공부하시던 분이에요. 자, 공부하다가 잘 된 분들은 사업으로 잘 된 분들은 자격증은 못 따셨어. 근데 뭐 공부하다가 사업으로 잘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방정까지 봤고요. 시간은 50분 지났는데 광고 시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무료 강의는 광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기술사 공부가 힘들다라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꼬린 지점까지 가기에 참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뭐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면 좀 이제 힘들지 않다. 함께는 어디서 하냐? 광고니까. 광고니까 이제 좋은 씨앗에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암벽 같은 것도 혼자 막 타고 올라가가지고 합격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이 기술사 공부는 그게 정말 힘들다.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어려움이 너무 많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첫 번째는 많다. 실제로 많아요. 뭐 건축정리만 많습니까? 안 그래요. 발송배전도 많고요. 발송배전 시험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오늘 이번 시험 나온 거 제가 보니까 역시 발송배전답다. 저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건축하고 많이 겹치더니 이번에는 거의 뭐 완전 발전, 뭐 개통 이쪽으로 확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할 거 엄청 많을 겁니다. 기본 교재에 있는 거 이상으로 많아요. 발송배전도. 그 다음에 뭐 안전, 응용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전기여서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공부할까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거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항상 어렵게 하는 거 시험 날짜가 어렵게 하죠. 이번에도 설명절 제대로 못 셌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설명절인데 말이야. 시골도 안 가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짜증을 막 내면은 공부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5월 시험은 어때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애들하고도 못 놀아주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못하고 또 시험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8월 시험은 어때요? 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 안 가고 공부한다고. 8월, 7월 말부터 휴가 피크잖아요. 그거 다 반납하고 그 다음에 공부만 하면 괜찮은데 휴가 가야 될 자기 회사 휴가를 내고 공부하는데 다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와서는 얘 휴가 끝났는데 이러고 이제 또 일하러 가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죠. 어떻게 시험을 딱 그렇게 잡았나 몰라. 한 4월 정도의 시험 한번 보고 10월 정도의 시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0월 달에 황금 연휴도 있고 그때 공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 시험 기간이 나를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 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슬기롭게 잘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원 가정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반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항상 우리가 모의고사는 모든 반에 다 배포가 됩니다. 기본반에서도 여러분들 잘 써오면은 이제 첨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고 이제 이 시험에 많이 나오면 합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종합정리반에는 이제 임 교수님이 참 스마트하거든요. 저는 스마트하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똥멍충이잖아요. 이번에 단락전류 계산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 나왔다. 이제 이런 단락전류 계산이 나오면 반드시 풀어가지고 맞춰야지.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제가 풀다가 사실은 틀렸어요. 제가 혼자 풀다가 처음에 딱 풀다가 틀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면서 이런 똥멍충이 같으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혼자서 이제 하지만 하여튼 강의를 하고 있고 이거는 그 신의 축복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뭐 임 교수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스마트한데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정리도 잘하고. 그 임 교수님 별명이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이 교수님들 다 공부할 때 우리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먼저 합격했고, 문 교수님 그다음 합격했고, 임 교수님 그다음 합격했고, 홍 교수님은 조금 나중에 들어와서 하긴 했는데, 하여튼 다 같이 공부할 때 공부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별명 임화백. 예. 그림을 지금도 보니까 교재를 PPT로 자기가 다시 다 그리더라고요. 그때도 손으로 다 그려가지고 서브노트 만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표정리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만큼 이번에도 문제 해설하는 거 보니까 3, 4교시 문제 해설서 이제 임 교수님이 했는데, 그냥 그 기준, 그 국가 기준 이런 걸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표로 싹 정리하더라고요. AI 같아요. 그래서 혹시 AI를 유료로 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하게 되면. 저는 회사 다닐 때 유능한 사람은 빠르게 하고 안 틀리게 하고 이거거든요. 빠르지도 못하고 계속 틀리고 이러면은 이제 잘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 잘리는 이유는 안 틀려서 안 잘렸어요. 그래도 제가 하면은 틀리진 않네. 근데 저는 맨날 밤샜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든데, 이렇게 스마트하신 분들은 밤을 안 새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하십니다. 참 정리 잘 된 거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문 교수님 심화 과정에 맞게 이렇게 심화 과정 잘하시고, 여기에도 이제 다 자기가 답안지 써가지고 가시면은 다 봐주시니까 좋고, 우리 홍 교수님은 이제 모의고사 반이죠. 그래서 모의고사 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작성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반에 가서 하시면 여기서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야 또 합격하겠죠. 자, 광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광고 15초 만에 끝내야 되는데, 자,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전반도 있고 우리 발송배전반도 있으니까 잘하시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평일 핵심반은 또 모의고사를 실제로 본인이 해설서를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솔직히 또 먹여주는 반이에요. 여기 기본반에서는 강의를 하고 숙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써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일 핵심반은 우리 임 교수님이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설 강의를 해요. 우리 이제 상을 다 차려줍니다. 먹기만 하면 돼요. 네, 여기 반에 가면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안 먹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네. 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잘 드시면 됩니다. 자, 하나 하고 좀 쉴게요. 1교시 끝나고 쉬면 딱 좋긴 한데 아직은 지치지 않으셨죠? 네, 오늘은 안 지치게끔 갈 겁니다. 그러면 7번 트렌치 공사. 자, 트렌치 공사 이거 뭐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트렌치 여기 변전실에다가 여기 배선을 위해서 도랑을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트렌치를 파는 거고, 이렇게 쭉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묵은 콘크리트 이렇게 채울 거고, 그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도랑을 파는 건데, 여기에 이제 배선을 하기 위한 건데, 이 배선을 하는 기준, 이 배선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뭐를 따라라? 트레이를 따라라는 거죠. 그럼 트레이를 따라라는 게 뭐예요? 이 폭을 잡을 때 어떻게 해라? 일단 포설 해가지고 포설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잡아라 라는 게 트레이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 트레이에 있는 것들도 사실 다 들어갑니다. 트레이가 만약에 여기 안에 있다 그러면 트레이 접지해야 되죠. 트레이 매끈해야 되죠. 어떤 포설할 때 이제 뭐라고 할까? 포설할 때 이게 절연체가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곡률 반경 이런 거 지켜야 되죠.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거거든요. 트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트렌치는 근데 커버를 씌우죠. 이렇게 커버를 해가지고 철판으로, 그죠? 근데 이 철판이 부식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찌그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강도를 가져야죠. 여기 막 물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물이 안 들어간다고 이 자체가 방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공부할 때 우리 이제 교재에 이렇게 내용은 있잖아요. 내용은 있는데 이게 그냥 읽다 보면 암기가 되는 거고, 암기하기 싫으니까 의미를 갖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정의는 배선을 위해서 만든 도랑이다, 뭐 그런 시설이다라고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변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설비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선 방법, 시설 방법은 트레이 공사를 준용한다라고 해놨으니까 이 크기를 잡을 때 일단 포설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하면 손상이 되니까 항상 여기에다가 케이블을 그대로 포설을 하려면 뭐를 설치해야 됩니까? 받침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받침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트레이를 포설을 해야지,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 받침대가 최소 2m 간격으로는 받침대가 있어줘야지 된다라는 거고, 혹시 이 받침대가 우리 PVC 배관 잘라서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는 혹시 이거를 스틸 재질 이런 걸로 한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접지가 이제 돼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는 이렇게 제가 시공할 때도 여기 하이 PVC 배관 잘라가지고 똥똥똥 놓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많이 합니까? 여기 트렌치 안에다가 뭘 넣어요? 트레이를 넣죠. 여기 그림처럼. 그림처럼 트렌치 안에다가 이 트레이 놓은 거잖아요. 그럼 트레이를 넣었으니까 이제 배선할 때 좀 매끈한 면은 제작상에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곡률 반경 이런 걸 위해서 트렌치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못따기를 하죠. 이런 것도 곡률 반경을 위해서 트렌치 못따기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공을 하고 트레이를 놓습니다. 그럼 트레이 접지해야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침대, 물리적 손상 주지 않도록 시설. 당연히 뭐 여기에서 배관으로 이렇게 갈 때 물리적 손상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직각으로 꺾이면 안 되니까 좀 곡률 반경을 위해서 좀 못따기 이런 거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손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를 놓거나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 덕트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여기에서 어떤 방화구역을 통과할 때, 그럴 때 다 방화구역을 다 메워줘야 되죠. 난연 재질로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고, 전선 손상, 받침대, 방식 처리, 뚜껑의 방식 처리 얘기하는 거고, 곡률 반경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평평하게 설치하는 거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물이 고이거나 물이 잘 침수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형태를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통하는 경우 불연수 물질로 충전을 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내부에 있는 금속체는 다 접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걸 암기 안 되잖아요. 저도 그냥 읊어봐 그러면 암기 안 됩니다. 이 지능이 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트렌치를 그려놓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면서 그 나중에 이제 이 그림만 가지고 항목이 생각나게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트렌치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트렌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항상 보면서 모의고사에 트렌치를 넣을까 말까. 트레이는 많이 나오고 트렌치는 조금 나오는데 트렌치가 안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트렌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도 이번에 못 넣었어요. 근데 확 나와버리면 저는 딱 보자마자 넣을걸 이러면서 이제 혼자 껄껄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모의고사 낼 때는 이 자제를 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나올 것 같아, 이것도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넣어버리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 넣지 말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런 게 나오면 사실 혼자서 넣을 걸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응용력을 갖고, 교재는 있는 거니까 내가 공부 안 한다고 해서 X 이렇게 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치지 마시고 이거 강의 시간에는 그림 살짝 그리고 뭐 트레이를 이제 준용하고 트렌치를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자라고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번 지나가 보면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조금은 쓸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거 잘 쓸 수 있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내가 꼭 선택해야 될 때 뒤로 빼가지고 내가 쭉쭉쭉 쓰다가 이제 시험을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자, 네, 8번. 기능성, 관리성, 안정성.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죠. 과거 교재에는 없었죠. 이번 교재에는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납니까? 넣어놨어요, 제가. 넣어놓은 거는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KDS, 이번 시험이 KDS가 많이 나왔잖아요. KC 뭐 이런 것도 있고 KDS 몇, 이게 이번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KDS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출제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딱지 막 달아가면서, 이게 신구 대비표거든요. 딱지 다 붙여가면서 기존에는 어땠는데 어떻게 바뀐 게 뭐가 있나 이런 게 다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서는 제가 여기 여러분들 볼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특징을 얘기해 주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시나? 여기에 과거에 없던 플로우 차트가 있다. 그게 많이 들어가 있다. 동력 설계도 있고 조명 설계도 있고, 조명 설계 이번에 나왔지만 조명은 근데 우리가 하는 거하고 같고, 그 다음에 배전 설비에서의 플로우 차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접지선 굵기 산정할 때 플로우 차트도 있고 막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나 봐야 된다 별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전기실 얘기하면서 전기실 우리 항상 건축적, 환경적, 정기적 이거는 시험 출제 범위에도 있고 해서 공부해야 되지만 이게 딱 보는데 깨름직한 거예요.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전기실 하는데 공간실의 계획 이렇게 해놓고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 이렇게 있어서 얘는 모의고사에 내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부 범위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도 왠지 출제자가 내기는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인데 시험 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또 시험에 나온 거죠. 저도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교재는 있었다. 이거를 이제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기준인데 새롭게 바뀌었을 때 뭔가 시험에 나올 확률들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응용해서 풀어야죠. 내가 안 봤다라고 하면 사실 저도 안 볼 거예요. 저도 중요한 거는 건축적, 환경적, 정기적이니까.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제 기능성을 고려해서 그럼 뭐가 들어있냐 한번 보는 겁니다. 모든 실이라고 했으니까 전기실도 있고 여기에 EPS 실도 있고, 그죠? EPS. 그다음에 여기 발전기실도 있고, 발전기 이런 거잖아요. 전기실. 혹시 풀긴 하셨어요? 딴 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풀고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잘한 거죠. 이걸 풀었는데 이제 다르게 풀면은 잘못한 거고 안 풀고 다른 걸 풀면 잘한 겁니다. 전기실이니까 전기실 항상 전기실, EPS실 뭡니까? 정기적으로 부하의 중심이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하의 중심의 전기실. 그다음에 발전기실도 내가 부하의 중심이라는 게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기실도 인입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부하의 중심이라는 게 어떤 기계실이 있으면 기계실로 잘 공급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EPS실은 이제 층별로 쫙 있는데 EPS실로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건 이제 EPS실이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되죠. 발전기도 전기실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가까이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능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성은 항상 전기실, 발전기실 얘기할 때 항상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기기 반출입이 돼야 된다. 기기가 잘 반출입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여기다가 문을 두든지 셔터를 두든지 잘 둬야 된다. 여유 공간을 둬야 된다. 여기 반출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 열고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뒷면, 전면, 측면 이런 것들의 이격이 충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또 여기도 그런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전성. 안전성은 여기에서는 중점적으로 소음 진동 이런 것도 여기에다 좀 써놨고요. 내진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 침수 이런 것들, 물의 침입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성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국토부 기준인 거고, 사실 우리는 건축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환경적으로 생각할 때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일부 있는 거죠. 답은 이거였는데 우리 안 풀어본 문제니까 교재에는 있었지만 저도 강조하지는 않았었고요. 강조하지 않았으니까 모의고사에 없었겠죠. 하지만 변명은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는 출제자가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으로 충분히 낼 수 있겠다. 이래서 제가 교재에다가는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번 직류유입 제한. 그러니까 분사연전은 개통연계. 문제 항상 생각할 때 여기 배전선로라고 할게요. 22.9kV 배전선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분사연전은 개통연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태양광 발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V가 있으면 인버터가 있는 거고 이랬을 때 이제 개통 연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개통 연계를 하는데 개통 연계할 때 품질, 여기에 배전선로의 품질을 저해하면 안 된다라는 항목인 거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직류유입. 직류유입이 되는 게 배전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개통이 연계가 되면서 여기 직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직류 유입이 돼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버터에서도 여기에 이제 교류파형을 만드는데 인버터에서 교류파형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직류가 좀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버터가 이제 교류를 만들어낼 때 어떤 기준점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여기 직류 유입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암기 포인트. 이게 숫자는 암기 포인트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0.5%. 그 다음에 역률.
90% 이상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이제 개통 측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측에서 볼 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개통 측에서 볼 때 뭡니까? 진상역률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부하 측에서 볼 때는 지상역률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부하 측이 이제 여기 측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통이니까 한전 개통 입장인 거니까. 그래서 항상 뭡니까? 무효 전력을 뭔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 된다. 우리가 이게 수전 설비면은 무효 전력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부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쪽에서 전압이 높고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 그래서 부하 측에서 이제 진상이 되도록 우리가 한다. 이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90% 이상.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기동했다가 여기 이제 차단기를 두고 이제 붙였다가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동을 하면은 어떤 분산형 전원이든지 여기 배전선로가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전압이 흔들림. 그 이제 플리커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주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뢰성 있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면 오전에 딱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딱 스톱할 때 그럴 때 한 번씩만 딱딱 영향을 주고 자주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고조파, 여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가, 그 이제 인버터가 좋아야죠. 고조파가 개통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 범위는 전압 THD 개념으로 5%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류 유입을 그러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류 유입이 여기 이제 직류가 좀 생겼다. 직류가 좀 생겼다는 게 전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만큼의 직류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통에 연계할 때 없애려면 여기에다가 뭘 둬야 됩니까? 변압기, 연계 변압기. 그렇죠? 연계 변압기 이렇게 두고 기준점을 딱 잡은 다음에 삼상을 공급을 하면은 직류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풍력 발전기의 LPZ. 근데 풍력 발전기. 이게 여기에서 이거 여러분들 선택 못 하신 분은, 만약에 내가 쓸 게 없는데도 선택을 못 했다. 그러면 여기 IEC 61400이라는 거에 겁을 딱 먹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의 피레 시스템도 나는 피레 시스템은 알겠는데 풍력 발전기의 피레 시스템 모르겠다. 이러면서 겁을 딱 먹으면은 쓸 게 없는 거죠. 다른 게 쓸 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 근데 내가 꼭 선택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응용해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겁먹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죠. LPZ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 피레침 딱 세워놓고 이게 존 제로 A, 존 제로 B. 그래서 피레침 세워놓고 이렇게 해놨으면 여기 밖에는 뇌격에 의해서 전자계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곳, 이런 것이 존 제로 A, 그죠? 그 다음에 직경내는 피하고 뇌격에 의한 전자파 이런 것들은 감쇄되지 않는 것, 존 제로 B, 그죠? 그럼 여기 외함으로 쫙 감싸져 있으니까 존 제로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존 제로 2, 존 제로 3, 존 제로 .n 이거는 계속 차폐가 계속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장소가 이제 있다. 그래서 여기 존 제로 2까지 쓰려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제어기가 있다라고 하면 제어기 내에 또 외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제 존 제로 2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이건 교재에는 없었죠. 네, 61400에 보면 이 그림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은 풍력 발전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거기 있는 전기실도 있어요. 이건 건축물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이 건축물의 존 제로 부분, 그 다음에 존 1 부분, 존 2 부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전기실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IC 61400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존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면도도 있어요. 평면도도 뭐라고 할까? 여기에 풍력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 건축물이 있고, 그랬을 때 여기 존 표시가 되어 있는 평면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그냥 우리가 공부할 거,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풍력 발전기의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할 때 여기 이제 존을 이렇게 표시한 거 보니까 이 낫셀이나 여기 기둥이나 이런 것들, 건물에도 이제 이 피레침 세우면은, 피레침이나 피레 설비를 세우면은 피레에 대해서 보호가 될 겁니다. 얘도 피레침을 여기다 세우면 피레에 대해서 보호가 될 거고, 피레 대책을 세워도 보호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블레이드.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입니다. 그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는 별도로 필요에 대한 대책을 제작을 하면서 세워줘야지 돼요. 그래서 블레이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곳에 여기에 도체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뢰가 여기 맞을 수 있거든요. 돌다 보면 여기에 피레침 세울 수 없잖아요. 블레이드에. 그러면 혼나겠죠. 블레이드에 피레침 세우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에 내가 더 높은 피레침을 세우겠다. 그래도 혼나겠죠. 그래서 근데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이 자체에 세우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자체에 이렇게 철선이 있고, 철선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도체로 하여튼 제조사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여기에 IC 61400에 보면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 더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끝내죠 뭐. 자, 11번, 12번, 13번까지 끝내겠습니다. 11번은 뭐라고 할까요? 소방인데, 그죠? 우리 소방 전원 설비. 그래서 이거는 전기에 대해서 시험에 나와가지고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소방이 이번에 엄청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나온 거니까. 그리고 출제 기준에 소방이 또 없는 게 아니니까 이해는 한다, 인정은 한다. 근데 제가 싫은 겁니다, 그냥. 제가 싫은 건데, 지난번에는 이게 특고합이었죠. 이번에는 저압수전이고, 이것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특고합수전에서 저기 결선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었어요. 차단기가 있고, 여기 저기 뭐 소방용, 소방부하용이 있고, 이게 이제 CB 그림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반 부하용 이렇게 똑같이 있었어요. 차단기는. 이거 이제 뭐 특고합용일 때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저압이니까 그냥 저압 차단기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부하인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단락이나 지락, 특히 이제 단락이 생겼을 때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인데, 뭐가 차단이 되면 안 된다? 이게 CBM이 있고, 뭐 여기 CB 뭐 2라고 해도 되고, 여기 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CBM이 차단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방부하가 정전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보호 개전, 차단기의 차단 시간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절대 차단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단락 용량, 여기 단락 용량도 차단기, 여기 전기 설비의 단락 용량 이상으로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같거나 커야 된다. 당연한 얘기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락 전류 같으니까 같아야죠. 정기적으로 보더라도. 그 내용이고, 안에 있는 내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왜 이런 문제를 낼까? 사실 민원을 내고 싶은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냥 배전반에 이 저압 배전반이라고 하면 이 배전반의 두께, 그죠? 이 배전반 티수, 문짝 티수, 이런 게 시방서 같은 게 여기 기준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게 화재에 대해서 손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계기함 있어야 되죠. 전류계, 뭐 전압계 이런 거 계기함 있어야 되니까, 디지털 계기, 푸시 버튼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함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냥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고압 배전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양가 없는 거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결선에 대해서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군의 통신실 공간 선전 시 고려사항. 이것도 어디에 있냐? 이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KDS에. 여긴 KDS라고 안 써놨지만 얘도 KDS 문제예요. 여기에 KDS의 통신 쪽에 가보면 통신실 공간 선전. 똑같아요. 번호도 똑같아요. 전기실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뒤에 챕터에 그냥 통신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없는 거죠. 면적과 확보 기준. 이것도 한마디로는 돼 있습니다. 볼게요. 우선 여기에 건축적 고려사항, 환경적, 그 다음에 정기적, 이렇게 이제 고려사항은 나눠놨어요. 뭐 건축적으로는 그런 배선이 잘 되는 그런 장소, 유지관리가 잘 되는 장소, 그렇게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여기 침수가 안 되게끔, 또 뭐 내가 그냥 막 쓴다면 부식이 안 되게끔, 그냥 뭐 여기 이제 상온 상습 이렇게 했는데 습도가 높지 않는 그런 장소, 이런 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 고려사항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고 타이틀을 보고 왜 정기적 고려사항이지? 통신적 고려사항이라고 해놔야지. 통신실인데 왜 정기적 고려사항이라고 해놨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통신 인입이 편리한 곳, 정보통신 TPS로 배선이 용이한 그런 장소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통신적 고려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정기적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하고 통신을 하나로 이제 묶어놓은 기준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군의 통신실 확보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곳. 우리 전기실도, EPS도 여기 EPS실이다라고 하면 여기 분전반 설치하는 곳, 여기 트레이 올라와야 되는 곳, 여기 또 뭐 분전반 2개 있으면 2개, 또는 EPS하고 TPS를 공유하면 여기는 전기 분전반, 그죠? 전기. 여기는 통신용 어떤 배전함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통신용 트레이.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 충분한 공간 이런 거 다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도 통신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두겠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작성을 해두시고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EPS 공부할 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EPS실에서 우리가 TPS실에 대한 거 제가 좀 넣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면적 기준이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면적 기준은 방송통신설비 시설 기술 기준을 만족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통신 기준을 만족해라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기준에 높은 점수를 저는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통신 기준에는 이렇게 면적에 대한 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 보고한 거고요. 여기 업무용 건축물하고 그다음 공동주택일 때 이렇게 두 가지 면적 기준이 있어요. 근데 너무 뭐 공부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암기해야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연면적이 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게 뭡니까? 뭐 10.2여야 된다. 층별로는 뭐 층별 면적에 따라서 10.2, 8.4, 6.6, 5.4 이거 어떻게 외워요? 외워놔도 다음에 시험 보러 갔을 때 분명히 생각 안 나실 겁니다. 그게 공부하기 싫은 거죠. 전기는 어때요? EPS실 면적 산정 유지관리 잘할 수 있게 배선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 그리고 쓰면 되는데 이거는 뭐 면적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 공동주택도 주택 그 세대수에 따라서 면적을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점은 우리 역시 전기가 그래도 좀 공부하기가 더 좋다. 통신 공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것만 봐도 모든 기준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패스하시면 돼요. 이런 게 나오면은 난 공부 안 할 건데 다음에 나와도 안 할 건데 난 기본적인 것만 쓸 건데 이렇게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강도와 희도, 조도와 발산도. 그래서 이 시험은 조도에 대해서, 광도에 대해서, 휘도에 대해서, 강속 발산도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적으로 낸 시험인 거고. 그래도 우리 기본에 대해서 잘 하는 거니까 좋은 시험인데 제가 또 더 좋게 딱 보자마자 생각한 게 참 이 출제자는 분명히 생각이 있는 분이다. 광도하고 휘도를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 개념을 쓰고 비교를 해봐라. 조도하고 강속 발산도도 비교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 정확한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 시험에서 기술사는 이 정도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그림을 보고 우리 항상 보잖아요. 휘도는 뭔지, 광도는 뭔지, 휘도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도는 뭐였어요? 광도는 그냥 뭐 여기 입체각당, 단위 입체각당 광속수 그냥 이렇게 암기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빛을 내는 어떤 점이 있다라고 치고 하여튼 뭐 광원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광원이 이런 표면에 있는 이런 램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빛이 발산이 될 때 광속 F가 나오는 거잖아요. 빛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겠죠. 쫙쫙쫙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광속 F가 나오는 거잖아요. 광속 F가 나오는데 광도는 뭐예요? 광도는 여기 입체각 어떤 입체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의 입체각. 입체각의 개념은 뭡니까? 단위 입체각은. 단위 입체각이라는 거는 반지름 제곱분의 면적이죠. S. 그러면 요 반지름 R의 제곱분의 요 면적인데 단위 입체각은 1m에서 1제곱미터. 그죠? 그게 입체각인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1일 때 여기가 면적이 1m가 되는 요 라인을 건넌 요게 이제 입체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광속이 얼만큼 나오냐가 뭡니까? 광도인 거죠. 광도 I는 단위 입체각당 광속의 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쪽 방향으로는 많이 나올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는 조금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그러면 이용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우리 실무에서 광도를 가지고 뭐를 그립니까? 배광곡선, 그죠? 이 등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배광이 얘는 옆으로는 쫙 뻗어나가고 밑으로는 뭐 요 정도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쫙 뻗어나온다. 이게 배광곡선 아닙니까? 이러한 각도로 광속의 뻗어나가는 거. 그게 이제 광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뒤로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도로조명 같은 경우에 차선 쪽으로는 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좀 조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광곡선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광도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도하고 휘도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 방향성으로 광도가 얼만큼 맞냐. 그 다음에 휘도는 뭐예요? 휘도 L은 어떤 요 표면적, 어떠한 내가 눈으로 보는 면적에서 겉보기 면적에서 광도의량이죠. 그러니까 요 표면적에서 얼만큼 많이 또 빛이 나오고 있느냐. 근데 어느 방향으로? 내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나가는 빛도 있을 거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빛도 있을 텐데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빛도 있을 텐데 내 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얘가 밝게 보이고 요 표면이 밝게 보이고 밝게 보이지 않고는 빛이 이쪽으로 다가면 밝게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빛이 내 눈으로 이렇게 쫙 오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 내 눈 쪽으로 오는 광도의 량이 얼마나 많냐. 그게 이 표면의 밝기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이 글씨가 보일 텐데 이 글씨에서 여기 그림을 띄워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밝게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프로젝터에서 쏴가지고 여러분들 눈으로 가서 그 밝기만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시는 분하고 이쪽에서 보시는 분하고 같은 밝기로 안 보일 거예요. 이 위치에 따라 지금 이게 똑같은 빛이 와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쪽으로 빛이 반사돼서 가는 그 방향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표면의 밝기, 그러면 이 표면의 밝기, 여기 밝기가 이렇게 밝게 보이고 여기는 조금 어둡게 보이고 하는 게 여기에서 빛이 여러분들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빛이 안 오니까 안 가고, 그죠? 이게 이제 휘도의 개념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휘도는 어디에서 우리 응용이 됩니까? 사용이 됩니까? 조명에서. 휘도는. 균제도? 그거 말고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휘도를 기준으로 하는, 그쵸? 도로 조명, 터널 조명, 그죠? 도로 조명하고 터널 조명은 여기에 이제 차가 주행을 할 때 노면의 휘도 기준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로등 세워놓고 가로등의 빛이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이제 운전자한테 들어올 텐데 이 표면이 얼마나 밝냐, 차도가 얼마나 밝냐, 그렇지 않냐가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면의 휘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NT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빛이 와가지고 얼만큼 운전자 쪽으로 가는지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휘도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응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의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서 비교하라고 하니까 제가 표를 가지고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따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까지 좀 써주시면 좋죠. 이게 광도가 이렇게 배광곡선, 그다음 휘도는 이렇게 도로 조명에서 이게 표면의 밝기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광도 배광곡선은 어디에 응용을 합니까? 여기 얘가 배광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광도의 표현이죠. 이쪽으로 빛이 많이 가고 이쪽으로는 조금 오고 이런 식으로. 도로 조명이 옆으로 많이 펴져야 되니까 등이 이렇게 한 30-40m씩 설치가 될 거니까. 자, 그럼 광도를 가지고 여기 빛이 얼만큼 많이 나오느냐. 여기에 조도는 상당히 단순하죠. 이게 어떠한 면적에 빛이, 이 광속이 얼만큼 많이 들어오는지가 조도잖아요. 근데 이 조도를 가지고 또 실내 조명으로도 쓰고 이 조명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라는 걸 우리가 척도로 사용을 하는데 배광곡선을 가지고 조도로 환산할 수 있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도로 조명에서 여기 지점에 조도 E가 얼마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광곡선이 있고 여기 지점에 조도 E가 얼마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 각도, 예를 들어서 60도 방향으로 요만큼의 광도 I가 있네. 그죠? 그러면 거리 R 제곱분의 광도 I 곱하기 요 수평면 조도하면 코사인 세타. 이런 거 아는 거잖아요. 입사각 여현의 법칙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비교해 줄 수 있으면 조명 공부를 차근차근 잘 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뭐 이거 하나만 비교하라고 했으면 조금 더 쓰겠지만 또 조도와 강속 발산도도 해야 되니까
지면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딱 한 페이지 조금 오버하는 데서 끝내셔야 되니까 1교시는. 안 그러면 시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어때 좀 시간 관리 1교시 시간 관리는 다 안 돼요. 10문제를 다 썼느냐 안 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다 쓰셨죠? 네, 다 쓰셨죠. 이거 시간 관리 탁탁탁 해가지고 다 써야 됩니다. 그다음 조도와 강속 발산도. 조도는 단순해요. 그죠? 여기에서 아까 이거 지웠는데 조명에서 발산되는 나오는 광속이 쫙 있는데 광속 F가 있는데 F가 내가 뭐 설계하고자 하는 이 면적에 얼만큼 들어오느냐죠. 그게 이제 이 조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S분의 F다. 그럼 조명에서 조도 2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적이 있고 F를 구해야 되는데 F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조명에서 나오는 F 이게 다 일로 이게 면적으로 오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반사돼서 오든지 옆으로 가가지고 반사돼서 오든지 그죠? 바닥에 왔다가 바닥에서 반사돼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또 반사되고 오든지 그래서 어떤 면적의 총광속 조명에서 나오는 총광속에 뭐를 고려합니까? 조명률 그죠? 그 다음에 보수율. 근데 보수율은 그냥 여유 주는 거고 조명률이 어떤 포인트죠. 이렇게 여기 면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광속을 다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 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속 발산도는 뭐예요? 다시 광속 발산도로 가기 전에 조도는 방향성에 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들어오든 여기서 들어오든 여기서 들어오든 그게 그냥 조도로 되는 겁니다. 광속 발산도는 여기에서 반사돼 가지고 튀어나가는 광속의 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반사되든 여기서 와가지고 이쪽으로 반사되든 다 광속의 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광속 발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만큼 많은 빛이 들어와가지고 반사돼서 나가느냐. 그만큼 여기에서 얘가 더 밝게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광속 발산도인 거고 실제로는 밝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방향이에요. 내가 빛이 딱 와가지고 이쪽으로 다 반사되면 나는 어둡게 보일 거고 여러분들은 밝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근데 빛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착 반사되면 저는 밝게 보일 거고 여러분들은 어둡게 보일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여기에 표면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광속의 량인데 방향성을 가지면 휘도가 되는 거고 또는 광도가 되는 거고 방향성이 없이 나타내는 것이 이제 조도나 광속 발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광속 발산도는 여기에서 이제 흡수되고 또는 투과되고 이런 것들을 빼내고 반사되는 것이 이쪽 방향의 광속 발산도 또는 반사되고 흡수되고 투과되면 투과된 면에서 광속 발산도는 투과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